책임질 수 없는 달달한 말 한마디보다는 정직한 팩트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동산에 의뢰하는 것이 안전하게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에 따른 전문 지식이나 그 분야를 잘 알아야겠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공인중개사 강민지 팀장입니다. 요즘 다들 힘드시죠? 부동산을 중개하는 사람이나 살려는 사람 모두 정말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힘든 시기가 지나가면 곧 좋은 일도 오겠죠. 다들 힘내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 분양의 특가 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정확한 지역명이나 명칭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일부 신도시나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들의 경우 적게는 수개월, 많게는 몇 년씩 공실이 이어지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중간에 전매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기 상가에 투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물이 완공되기 몇 년 전에 착공 시점에서 분양을 받은 분들일 텐데요. 그때 당시 건물을 보고 계약한다기보다는 분양 홍보관에 설치된 모듈하우스를 보고 계약이 진행되었던 만큼 맨 땅에서 도면만 보고 계약을 했다고 해도 무관할 정도로 정말 도면과 가격만 보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뒤 준공 허가가 났음에도 임대가 맞춰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공실로 이어진다면 그 리스크는 누구한테 전가될까요? 당연히 분양받은 투자자, 즉 수분양자들이겠죠. 이분들은 과연 분양 당시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한 것이었을까요?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상가 분양의 특가 실이라는 주제로 수익형 부동산에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해당 주제로 해서 관심 있는 구독자분들이라면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각종 규제를 내놓고 있는데 그 규제를 받는 부동산은 우리가 잘 아는 아파트와 같은 주택이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로또라는 단어가 붙는 부동산은 아파트가 단연 최고라 볼 수 있는데요. 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파트 투자에 많은 분들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꽉 막힌 대출 규제나 강화된 청약 제도로 인해 아파트 투자는 멀게만 느껴지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시세 차익보다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분들이 늘게 되면서 또 다른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나 오피스텔 혹은 지식산센터와 같은 사무실에 관심이 크게 늘어난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 높은 가격대에 높은 수익률을 볼 수 있는 상가의 경우 그만큼의 높은 리스크 또한 따르기 마련인데요. 안전하게 상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제가 지금 준비한 영상의 요점은 기존에 영업 중인 상가를 매입한다기보다는 그 지역 내 신축 건물에 들어간 상가를 분양받을 때의 주의사항이나 팁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상가 분양이라고 하면 신도시에 들어서는 프라자 상가 혹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단지 내에 들어서는 상가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 내에 어느 한 건물을 재건축해서 상가 분양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다양하게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지역에 어떤 시장에 있는 상가를 분양받을 것인지 사전에 계획을 두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역 주변으로 수요층이나 가격 형성대를 파악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본인이 투자하고자 하는 상업시설이 오피스텔 단지 내에 있는 상가다. 그럼 그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수요와 그 주변 내 또 다른 주택 수요 또는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직장인 수요를 파악하는 겁니다. 오피스텔은 소형주택이기 때문에 1인에서 2인 구성,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 3인에서 4인 구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세대별로 인구수를 예상해 볼 수 있고 그 수치를 배후 수요로 측정해 보는 겁니다. 이 모든 주택 수요나 직장인 수요가 이 상업시설로 몰릴 거라는 기대보다는 타겟층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폭넓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가를 운영하는 임차인들이 먼저 다가올 것이고 그렇게 임차 계약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겠죠. 이는 곧 공실기간을 줄여가면서 임대 수익을 바로 낼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 내 주변 상업시설들의 임대 현황 역시 조사해야 됩니다. 1층에 몇 평은 임대가격 얼마, 그리고 2층에 몇 평은 얼마인지 그 일대를 조사하는 겁니다. 아니, 분양 상담사가 잘 설명해 주는데 굳이 하나하나 직접 알아봐야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부동산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오픈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양 상담사가 설명해 주는 부분은 참고로만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전하는 가격대가 정말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지, 거래는 활발한지 직접 알아보고 조사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높은 가격대의 상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의 수고는 별거 아니죠. 그 주변 상업시설의 임대 현황을 알아보려면 그 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에 전화해서 상가에 대해 물어보던가 아니면 직접 부동산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던가 해서 임대 현황을 확실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상가 분양이라는 건 계약하고 나서 준공까지 1년에서 2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의 임대 현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웬만한 수도권 지역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은 있기 때문에 수익률 계산하는 데 있어 오차 범위로 해서 미리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배후 수요, 가격 수준 외에도 인구수 증가나 도로 확장 등에 연결되는 개발 호재를 체크해두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 분석, 즉 상권 분석인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본인이 투자할 상가의 분양 가격이 합리적인지, 주변 상가들의 임대 가격 현황과 비교했을 때 적절한 수익률을 볼 수 있는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격 수준을 확인하는 시장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본인이 상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그 상가를 임차하는 임차인 입장에서 그 상권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상가를 가지고 있는 본인만 좋으면 뭐예요? 본인 상가를 이용하게 될 임차인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죠.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이어서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상권 분석이 있고 그 다음으로 수익률 계산 그리고 부동산 선택이 있는데, 안정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뽑고 싶습니다. 상권 분석, 수익률 계산, 부동산 선택. 이 세 가지를 잘 파악하고 체크하고 확인한다면 분명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성공적으로 상가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두 번째, 정확한 수익률 계산. 전에 상가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대출을 받을 때와 받지 않을 때의 수익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올렸었거든요. 그 영상도 같이 이어서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수익률 계산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해요. 본인이 투자한 금액에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투자하기 전에 알아보고 계산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겠죠.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수익률보다 저조하다.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익률 계산을 하기 위해선 분양 가격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 내 주변 시세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한 시장 분석 및 상권 분석을 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분양 홍보관에서 수익률 계산이라고 해서 설명을 해준다고 해도 그 지역에 있는 주변 상가들의 임대 시세나 상권 분석은 본인이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봐요. 힘들게 모은 재산을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라 최소 몇 천에서 몇 억을 투자하는 건데, 정말 단순하게 분양 홍보관에서 제시한 정보만 믿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정말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튼 시장 분석 및 상권 분석에 이어 수익률 계산도 본인이 직접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신도시에 상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서 비교하고 시세 파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긴 한데, 보통 상업시설의 수익률은 최저 5, 6%대 수준이거든요. 이보다 높으면 좋은 거고요. 당연히 층별로 차이는 있을 수는 있죠. 그럼 분양 가격 대비해서 수익률을 5, 6%대에 놓고 계산해 보는 거예요. 연 임대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요. 예를 들어 분양 가격이 10억 원이라면 연 수익률을 5%에서 6%대로 잡고 봤을 때 연 임대 수익은 얼마나 나올까요? 대략 계산해 봐도 연간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나오고 월 임대 수준은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면적이에요. 10억 원인데 전용 면적이 10평 내외다. 그런 전용 면적 기준으로 평당 1억 원 셈이고, 계약 면적 20평이다. 그럼 계약 면적 기준으로 평당 5천만 원인 셈이고요. 보통 이 계약 면적에 따라 분양가 상정이 들어가는데 그 기준을 잡는 게 바로 전용률입니다. 전용 면적 10평에 계약 면적 20평이다. 그럼 전용률이 50%가 되는 겁니다. 만약 전용률이 30%다. 그럼 전용 면적 10평에 계약 면적은 30평이 되는 것이고요. 이 전용률을 가지고 꼼수를 쓰는 것도 있더라고요. 전에 지하 창고까지 면적에 포함시켜서 분양가를 높인 것도 있었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정리해보자면 전용률이 높다라는 건 공연 면적에 비해 실제 상가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넓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용률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연 임대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계산해보면 신도시라고 해도 충분히 분석이 될 거라 봐요. 만약 신도시의 한 1층 상가의 평당 가격이 5천만 원이면서 계약 면적은 30평이고 전용률은 40%다. 그럼 전용 면적은 얼마나 될까요? 12평 정도가 나옵니다. 계약 면적 30평의 평당 가격이 5천만 원이니까 분양 가격은 15억 정도 나오고요. 자, 전용 면적 12평짜리가 15억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분양 받으시겠어요? 분명 상권 형성이나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수익률 5%만 봤을 때 이 상가에 들어올 임차인은 12평을 쓰면서 매달 600만 원 이상을 내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상가들은 수도권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신뢰가 있는 부동산과 거래를 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권 분석과 수익률 계산은 거래하고자 하는 분양 상담사분이 잘 안내해 줄 겁니다. 그럼 왜 신뢰가 있는 부동산과 거래를 하라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이 투자한 부동산에 대해 나중에 임대 체결 혹은 시세 차익을 위한 매매 계획을 하기 위해서라 봐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만약 홍보관에 직접 방문해서 그 분양 상담사와 분양 계약을 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도 하는 상담사도 있을 거예요. 사장님, 사모님, 나중에 임대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다 맞춰드릴게요.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투자자 대부분이 월세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임대 수익 혹은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임대가 잘 맞춰질 것인지 매매가 잘 될 것인지를 가장 크게 걱정한단 말이에요. 완공된 건물을 보고 매입을 하는 투자가 아니라 맨 땅에서 도면만 보고 계약을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이 투자자분들은 믿고 의지할 때가 필요한 거죠. 이런 심리를 잘 아는 분양 상담사들은 일단 고객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제 경험상 제가 잘 아는 분양 직원분들의 경우 준공 이후에 정말 임대를 다 맞춰주고 매매까지 체결해 주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이런 분들은 정말 극소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나 몰라라 하는 분양 직원분들도 계셨고요. 그 비중을 따진다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이렇게 일반 분양 상담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분들이라면 나중에 진공 이후에 임대 체결 및 매매 계약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부동산을 통해 분양 계약을 하면 임대 체결이나 매매 계약이 수로 하냐? 이건 또 솔직히 반반인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그 소속 공인중개사로 부동산에서 일을 하면서 상가랑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을 나름 좀 썼거든요. 당연히 같이 일했던 선배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긴 했지만요. 아무튼 이때 저희와 계약한 수분양자분들의 상가와 지식산업센터가 있잖아요. 지식산업센터를 줄여서 지산이라고 할게요. 이 지산과 상가의 임대를 마치기 위해 광고라는 광고를 총 동원했었어요. 온라인부터 오프라인까지 광고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저희를 믿고 거래해준 고객님들의 자산관리를 위해 어떻게든 임대나 매매를 체결하기 위해 노력을 했었죠. 다행히도 그때 10분이면 8, 9분의 임대나 매매는 체결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거의 8, 90% 정도 미션 성공했죠. 나머지 다른 분들의 경우 원했던 시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중에 다 맞춰드렸고요. 이 정도면 분양 상담사보다는 낫죠. 자, 중요한 건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받아 투자하는 것 또한 자산관리이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는 달달한 말 한마디보다는 정직한 팩트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동산에 의뢰하는 것이 안전하게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에 따른 전문 지식이나 그 분야를 잘 알아야겠죠. 자, 정리해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공된 건물을 보고 투자를 한다면 그래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겠지만 보통 상가 분양이라고 하면 대부분 착공 시점에서 진행되는 만큼 맨 땅에서 도면만 보고 본인이 원하는 호수에 대해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리스크, 즉 위험 부담을 보다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주변 시장 분석 및 수익률 계산 그리고 본인의 부동산에 대해 자산 관리를 맡아줄 수 있는 신뢰가 가는 부동산을 만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보고 꼭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플랜 공인중개사 강민재 팀장이었고요.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